안녕하세요. 글씨왕 시율입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캘리그라피를 할 때에는 기역자를 썼는데 기역처럼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글자에 왜곡을 주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정작 글씨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씨가 가독성이 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글씨인지 알고 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다른 글자로 보이거나 잘 안 읽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가독성을 분명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는 지라고 썼는데 누군가는 거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을 줄여줘야 더 좋은 캘리그라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을 쓰는 방법들 그리고 기억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팁들 제가 직접 쓰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어떤 정답이 있진 않아요. 어떤 형태로 쓰시든 상관없고 다만 내가 원하는 글자의 형태를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형태들을 좀 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계속해서 사용해보고 또 내가 어떤 글귀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잘 다루실 수 있느냐가 더 좋은 거죠. 우리가 기억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초성에 들어갈 때의 형태와 받침인 종성에 들어갈 때의 형태가 좀 달라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기억이더라도 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모양을 조금씩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각이라는 글자가 써지면 이 초성에 있는 기역과 받침에 들어가는 기역의 형태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는 글자를 쓰게 될 경우 이 글자는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형태를 가로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고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위아래로 배치가 되죠. 이거를 우리는 세로 모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모임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글자를 어느 정도 비율을 다르게 바꿔줘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 형태로 배열이 될 경우에는 기역자는 약간 세로로 길어지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 기역자의 형태가 조금 더 옆으로 퍼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이라는 글자에서도 초성의 형태 그리고 받침의 형태가 비율이 약간씩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 같은 글씨체로 쓰고 있는 건데 같은 글씨체이지만 비율이 약간씩은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보통 어떤 글씨체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작가들이 자신의 글씨체에 이름을 붙여서 좀 더 편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체계화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어차피 쓸 때마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는 어떤 특정 글씨체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슷하게 쓴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보면 기억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시들을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배열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다른 글씨체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다 비슷한 글씨체로 쓰고 있지만 이 기역의 모양들 또는 크기나 가로, 세로의 비율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게 아무래도 고랑 가에서 쓸 때 이 글자의 형태가 이 고자는 어느 정도 정사각형에 가깝다면 가에서 들어갈 때는 세로로 길쭉한 형태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기임에 들어간 기역자는 세로로 길쭉한데 받침에 들어갔을 땐 정사각형 형태처럼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들을 조금씩 바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탁이라는 글자를 쓸 때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기역을 쓰게 되면 뭔가 애매하죠. 이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초성이냐 중성이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의 비율을 좀 잘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역의 가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역자를 쓸 때는 이 기역이 꺾이는 부분이 얼마나 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달라져요. 이 안쪽이 되게 뾰족하게 꺾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굵기가 있다 보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 꺾임이 이렇게까지 잘 꺾여 있으면 가독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역자를 쓸 때 너무 굴려서 쓰게 되면 형태가 조금 애매모호해집니다. 이걸 많이 둥글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그럼 너무 둥그레지기 때문에 이게 이 꺾임이 없어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꺾임이 너무 뾰족하게 살아있으면 글씨가 좀 딱딱해 보이고 뾰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꺾임을 잘 살려주기만 하면 되지만 너무 뾰족한 건 싫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시면 안쪽은 각이 살아있는데 바깥쪽은 어느 정도 둥글게 휘어 들어가는 형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기역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쪽의 가독성이고요. 안쪽이 얼마나 잘 꺾여 있느냐. 그 다음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바깥쪽도 이렇게까지 잘 꺾여 있으면 가독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고 조금 둥글더라도 안쪽이 잘 살아있으면 뾰족하게 살아있으면 기역의 형태를 잘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여운 글씨, 조금 부드러운 글씨를 쓸 때는 이런 뾰족한 부분들이 꺾이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데 이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엽게 쓰더라도 좀 둥글게 쓰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바깥쪽도 둥글게 만들어주고 안쪽도 완전 뾰족하진 않죠. 그래서 이 각도의 중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위의 글자에서 각도는 이 90도보다 더 안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90도라고 쳤을 때 90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뾰족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 형태는 보시면 거의 90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데 다만 가독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 몇 가지 단어들을 써보면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자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각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너무 뾰족하게 그리진 않았죠. 그래서 과자는 아무래도 좀 너무 뾰족하게 쓰면 이상하니까 좀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써주되 가독성이 죽지 않게끔 어느 정도 살려주는 표현이 중요한 거겠죠. 이번엔 한강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한강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는 형태로 썼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강의 바깥쪽, 기역의 바깥쪽 꺾임을 보시면 되게 둥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안쪽 꺾임은 되게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 꺾임이 잘 살아있으면 가독성이 좋아진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좀 기역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축구공.
지금 보시면 기억이 받침에 있고 초성에도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형태가 약간씩 다 다릅니다. 왜냐면 캘리그라피는 이 리듬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변형,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재미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세 글자인데 이 세 개의 글자가 크기가 전부 다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축자가 제일 크고 중간, 그리고 가장 작은 글자가 가운데에 있죠. 이 글자 크기에 따라서 기억의 크기도 같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 이 받침에 들어갈 때 형태가 조금 더 길게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반면에 공에 들어가는 이 기억의 비율은 보시면 가로보다 세로가 더 짧아요. 이 길이가 보시면 가로 길이보다 세로가 더 짧죠. 그래서 이 비율을 확인하시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좀 거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리터치를 해서 깔끔하게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면 가에 들어가는 기억의 형태가 약간 세로가 더 길어요. 약간 더 깁니다. 가로보다 세로선이 조금 더 길쭉하죠. 근데 족에 들어가는 이 초성은 또 가로가 더 길어요. 이 세로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글자의 형태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억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기억만 따로 연습하고 기억을 아무 데나 넣으면 조합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습할 때 기억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로 항상 같이 연습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항상 덩어리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캘리그라피를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자음 따로 모음 따로 연습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캘리그라피 연습은 항상 단어나 문장 같은 덩어리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쓰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특정 자음이나 특정 모음이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연습을 더 하실 수 있게끔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다만 연습을 하실 때에는 단어나 문장으로 항상 묶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억만 연습하시면 나중에 조합이 안 돼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기억만 잘 써서 뭐 할 거야? 다른 걸 다 잘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은 단어나 문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더 써드릴 테니까 그 단어들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쓰는 연습하시고,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